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얼마 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. 물론 저도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. 그러나 요즘 너무 또 언론에서 너무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그 건축 자체와 성리학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각을 시키니까 제가 그 나쁜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사실 알겠지만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의 적폐의 온상이었죠.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이 서원이 인재를 육성하고 그 조선의 건국이념인 이 성리학을 이 지방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했다면은 나중에 이 서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또 유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붕당 정치를 이끌게 되죠. 사실 붕당 정치는 욕을 할 수도 있고 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후대에 지금 그 평가를 뭐 좋다 나쁘다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붕당 정치가 뭐 파당을 형성하는 뭐 지금 현대의 정당 정치와 비교할 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은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유교 세력이 거의 그 조정에 장악한 다음에 그 유교 세력이 갈라진 게 분당 세력이라는 거죠. 그래서 종교에서 분파를 나눠가지고 파당이 형성된 겁니다. 이 사림이 조선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나서 거기서 붕당이 형성되는 거죠. 그래 누구 선생한테 배웠고 누구를 더 추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느 곳에 사느냐. 물론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면서 많이 파당이 나눠집니다. 잘 아시겠지만 동서로 나누고 뭐 남인 북인 또 뭐 대북 소부 뭐 그리고 또 뭐 노론 소론 등으로 거의 한 250년 선조 때 시작해서 거의 뭐 영종조 때 절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? 종교가 뭐 유교도 물론 종교입니다. 전통으로 치부하기에는 저는 전통이라고 보지 않고 종교 하나의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. 종교가 국가 권력에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폐단이 좀 아쉽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또 분당 정치를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그 시기가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죠. 15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세계사는 급변하는 시기였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뭐 르네상스부터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런 세계사적으로 유럽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세대를 맞이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유학에 갇혀서 그런 넓은 시각을 못 버텨준 거죠.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조선이 하게 된 것이 가장 안타깝게 보는 이유입니다.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. 뭐 한계였으니까 그 당시. 그러나 제가 이 서원을 적폐 세력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조선 후기 중후반기부터 중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서원은 확실한 적폐 세력이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조선 중기 이후로 지방의 유생들이 조선 정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철저히 배제된 세력이었단 말이죠. 지방의 유생들은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벼슬은 못하니까 서로 그 지방의 정치 세력화를 하고 또 거기에 또 권력화를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. 어차피 정계에는 못 진출하니까 이 지방에서 옛날에 고려 말의 호족과 같은 지위를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대지주와 뭐 세력화 시킨 거죠. 그리고 이때부터 유생들이 단합을 하기 시작하죠. 그 대표적인 것이 정조 때 영남 만인소, 영남 유생 10,000명이 정치적인 행위를 합니다. 상소를 올리죠. 그러니까 조정에서도 이 한 명의 유생은 무섭지 않지만 10,000명의 유생들이 뭉치니까 쉽게 볼 수 없게 되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정치, 경제, 문화를 지방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서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거기까지도 좋습니다. 뭐 정치 행사를 할 수 있죠. 양반들이었으니까. 그러나 문제는 저를 더 경악해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실은 이 서원들의 유생들이 제사를 한다는 비밀로 많은 양민들을 수탈하게 되는 원흉이 되었다는 거죠. 조선 후기에 가면은 1000개가 넘는 서원이 등장하게 됩니다. 뭐 지방마다 다 있고 가문마다 다 있고 이런 식으로
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은 양반의 수가 급증하죠. 그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가 양반이 되는데 그들이 또 뭉쳐 있단 말이죠. 근데 그들이 또 제사 지낸다고 돈을 요구하죠.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? 백성들의 교열에서 짜는 거죠. 수령들한테 요청합니다. 아, 요번에 우리가 뭐 제사가 있는데, 오늘 무슨 서원에서 제사가 있는데 좀 찬조 좀 해주십시오 하면 수령은 당연히 찬조를 해야 되겠죠. 이들이 막강한 정치 권력기관이었습니다.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의 뭐 라이언스 클럽, 뭐 로타리 클럽 정도 되겠죠. 그러면 수령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? 다 백성들한테 고요를 짜내는 거죠. 가렴주구의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. 그래서 대원군이 개혁을 할 적에 이 서원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개혁할 수 없다. 백성들한테 가렴주구로 고열만 짜낸 것이 아니라 이 서원 자체가 또 면세였습니다. 아까도 처음도 얘기했지만은 서원을 세울 적에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를 주죠.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다 면세였다는 거죠. 면세. 세금을 안 걷었습니다. 흥성대원군이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나라 재정이 말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서원을 과감하게 철폐했다. 그 당시 1000개가 넘는 서원 중에 47곳 빼고는 다 부수는 거죠. 혁파를 합니다.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서원이 적폐인 이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큰 적폐 이유는 서원이 시대를 앞질러 사회를 개혁하기보다는 양반 사대부들의 이 기득권층의 경제적, 정치적 이득만을 앞장섰다는 거죠. 그들만의 리그,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많은 양민들이 수탈당했고 배를 골았다는 겁니다. 정치적으로 발전했느냐?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이들이 참 저는 역사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1850, 60년대에 조선이 빨리 개화를 했으면은 우리가 최소한 일본한테 그렇게 나라를 뺏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시기에 이 유생들이 척화에 그 앞장서면서 많은 부분이 이 개화를 많은 부분 늦추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었죠. 물론 서원이 성리학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학문을 가르치고 발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. 그러나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고 지금도 뭐 사실 성리학 그 유교 자체가 뭐 중국도 거의 없고 한국하고 일본만 약간 남아 있는데 한국이 거의 뭐 유교의 본산이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.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과연 찬란한 문화유산으로서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?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